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 TV입니다. 봄이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코칭 핵심 역량 1번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에 대해서 할 텐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히 코치님들께서 모두 다 아마 한 권씩은 갖고 계실 바로 이 책의 저자분들을 오늘의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공저자이신 우리 유성유 코치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던 박창규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유성유 코치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마스터풀 코치를 위한 코칭 핵심 역량의 공저자인 유성희 코치입니다. 저는 리더와 팀을 돕는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칭 핵심 역량 책을 쓰기 위해서 정말 우리 코칭 핵심 역량을 항상 공부하고 돌아보고 토론하고 했던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다시 그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이 역량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역량이 얼마나 깊은 철학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역량대로만 우리가 정말 코칭을 하고 또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역량을 리뷰한다는 것은 정말 100번, 1000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고귀한,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창규입니다.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인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산뜻한 봄과 함께 1번 핵심 역량,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1번이니만큼 뭔가 더 무게감도 느껴지는데, 교수님, 이 1번이 핵심 역량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번이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코칭 핵심 역량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가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코칭 역량 1번. 코칭 역량 1번에서 잘못하면 모든 게 다 불합격 요소가 되는 그게 바로 코칭 역량 1번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코칭 윤리와 코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바로 코칭 역량 1번입니다. 근데 이거가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ICF에서도 이걸 수정 작업을 하면서요, 이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코칭 핵심 역량을 발표를 했는데 코칭도 핵심 가치는 근래에 다시 또 수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만큼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이 내용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을 우리 오늘 유성희 코치님이 하나씩 풀어낼 겁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들어도 1번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윤리, 표준, 그리고 핵심 가치까지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단어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유 코치님 정말 쉽게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실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우리 코치들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 네 가지를 ICF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은 우리 코칭다운 사고방식과 어떤 전문적인 품질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문적인 품질 안에는 책임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성실이라든가 또 코칭다운 역량, 그리고 코칭의 우수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협력인데요. 우리가 코칭을 통해서 우리 코치들이 어떤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 발전시키고 헌신해야 된다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다움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인간적으로 인간미를 발휘하고 친절하고 또 함께 동반자적인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마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같이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평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할 때도 누구에게는 더 나은 프로세스, 더 나은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공평하게 코칭의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유코치님 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성, 협력, 인간다움, 공평함. 이 네 가지 이 핵심 가치들이 참 어마무시하게 저한테는 다가오는데요. 들으면서 처음에 인사할 때 유서희 코치님께서 이 코칭을 공부하다 보니까, 코칭 핵심 역량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코치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치가 실제로 그럼 이런 역량들을 갖추게 되면 이 핵심 가치들과 이 역량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핵심 가치들과 역량들이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룹 코칭 현장에서 어떤 리더분을 만났는데, 리더분께서 우리 팀원들은 모두 참 쓸모가 없다.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리더님이 계셨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맨 첫 번째는 어떻게 리더가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을 저런 가치관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1번 이 윤리적 실천, 이 역량을 떠올리고 제가 아, 저 리더분은 저 나름대로의 신념, 정체성, 가치관이 있는 분이지. 저럴 수 있지. 라고 마음을 다잡고, 좀 더 친절하게, 그분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 또 마음을 다해서 코칭하고 듣고 해서 그 리더분이 나중에는 좀 더 리더다운 그런 가치관과 실행 계획을 세워서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칭 현장에서 어떤 고객을 만나도 어떤 경험과 정체성, 가치관, 신념을 갖고 계신 고객을 만나도 우리가 1번 지금 윤리적 실천 역량에 나오는 그 가치관, 전문성, 인간다움, 존중, 이런 것들을 발휘한다면 무난히 좋은 코칭을 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좋은 사례를 또 예로 들어서 말씀 주시니까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들으면서 아까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말 전문성을 잘 발휘하셨고, 그리고 인간다움, 공평함,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서 그 코칭 장면에 함께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런 장면에서 우리 유성희 코치님처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저런 마음이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으셨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나눠주셔도 괜찮을까요? 아마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탁탁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위 부정적인 생각, 판단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코칭을, 트레이닝을 계속 받고 수행하고 트레이닝 받고 또 연습하고 또 성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점점 이렇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걸 우리는 전문 코치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마스터풀 코치로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코칭 역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유서희 코치님 지금까지 얘기 이제 잘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치들이 코칭 윤리 그러면 말이죠. 비밀 유지 이건 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객과의 합의된 사항, 또 이해 관계자의 합의된 사항, 또 기본적으로 서로 법률적으로도 지켜야 할 사항, 이런 것들에서 비밀 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시작부터 일반적으로 많은 코치들이
트레이닝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음. 그 외에 핵심 역량 1번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1번 역량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코칭이 어떤 컨설팅, 티칭, 심리치료와는 다른 고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코칭다워야 한다는 것이 이 윤리적 실천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지켜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칭하다가 정말 이 고객은 컨설팅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코칭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쪽의 전문가 분에게 추천해서 그쪽 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코칭 핵심 역량 1번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에 대해서 이야기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치들이 이 코칭 핵심 역량 1번을 좀 더 개발하고 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한 가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 코치님부터 말씀 주셔도 될까요?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역량이 정말 중요한 제가 이제 코칭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고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별로 중요한 우리 코칭에서 지켜야 할 항목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딱 제 손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메모로 늘 코칭 들어가기 전에 갖고 요걸 한번 쭉 읽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코칭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늘 리마인드하고 상기해서 제가 하는 모든 코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네. 멋진 이야기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예.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코치는 고객이나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거든요. 음, 신뢰를 얻으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성품이 좋아야 하고, 하나는 역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바로 코칭 윤리는 바로 이 성품에 관련된,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정말로 아까 얘기한 네 가지 핵심 가치,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고객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주는, 더구나 파트너링 해주는 이런 과정, 그런 마음의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서희 코치님께서는 핵심 키워드들을 적어서 코칭 전에 리마인드 한다고 하셨고, 교수님께서는 코치로서 도리를 다하는 성품,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다 하나를 보탠다면,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유선희 코치님 사례처럼 그렇게 고객을 판단하고 제 안에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되뇌입니다.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을 만납니다. 그렇게 되뇌이면 그래도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객을 좀 더 온전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코치님들은 핵심 역량 1번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또 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